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더 글로리 있잖아요. 네. 예솔이 아빠는 되게 뭔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죠. 그 전재준이라는 그 남자는 네. 막 그냥 막 욕하고 막 그냥 아. 막 그런데 그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그, 품격이 있고 누가 품격이 없고 그 아비투스. 네. 아, 그런 것이 약간 좀 그 상류층의 아비투스다. 네. 책 이름은 이제 아비투스입니다. 이 아비투스가 사실 좀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해요. 네. 네. 이 아비투스라는 게 네. 어떤 한 사람의 습관이나 네. 어떤 분위기, 그 네. 사람이 풍기는 어떤 아우라 같은 것, 네. 그리고 뭐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제2의 본성 같은 네. 그런 그 사람의 뭐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그냥 전부다. 네, 뭐 맞아요. 약간 좀 영혼이나 인격체, 어떤 뭐 품격, 네. 뭐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좀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풍기는 분위기부터 뭐 그 사람의 사고 방식까지 전체적인 아비투스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아비투스가 앞으로 내 인생을 뭐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비투스를 잘 알고 뭐 내가 이제 잘 갖춰 나가고 바꿔 나가라. 뭐 이런 게 이제 책의 큰 틀의 내용이겠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만약에 네. 이 사람은 돈만 많은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네. 뭔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결정짓는 게 네. 아비투스인데 음. 제가 부익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그 인상이 어땠냐면 어. 뒷모습을 봤거든요. 불안하네요. 아, 근데 뒷모습에서 네. 뭔가 알 수 없는 그 품격이 좀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되게 네. 저분이 네. 부익나님이구나.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뭐 옆에 계시니까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아, 저도 이제 그 송이구 작가님의 그 아비투스를 처음 만난 순간 네. 아, 괜히 이렇게 잘 되신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아비투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뭔지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평점을 한번 좀 매겨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평점이 되게 이제 좀 후하세요. 네. 근데 이번 책 어느 정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이번 책은 4.5점으로 하겠습니다. 4.5점. 네. 네. 그러면은 왜 4.5점인지. 일단 이 저자분이 여성분인데 네. 되게 섬세한 비유들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 이렇게 읽을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책을 읽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뭐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 막 이런 신분, 계급 네. 이게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쓰기 힘든 그런 단어들이 나와서 맞아요. 이게 참 유튜브에서 불편하더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네. 바로 막 이게 욕을 할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단어들이죠. 네, 근데 미리 공지 드리는데 이 책에서 하류층, 중산층, 산류층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잠깐 그 평점이 후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만큼 책들이 되게 좋은 책들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도 한 그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이게 책을 초반부터 되게 느낀 바가 많았거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줄을 치는데 네. 아,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줄을 좀 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치게 되더라고요. 초반부터. 그러면서 이제 뭐 자녀 교육 같은 거에서도 조금 좀 뭔가 번뜩이는 것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간에 뭐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그 계급이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전히. 네. 근데 그 계급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는 뭐 돈만 많으면 뭐 이렇게 나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네. 이게 어떤 품격이나 인격 자체가 아니면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갈 수 있다. 네. 거기에 있는 거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반대로 내가 저 단계로 가려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뭐 몰랐던 부분들도 느껴져서 되게 좀 좋긴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근데 이걸 읽으면서 나는 과연 상류층인가 막 중산층인가 네. 근데 대부분이 좀 하류층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뺨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랬죠. 근데 저도 약간 그럴 수 있었던 게 이게 사실 돈만 조금 벌었을 수도 있지. 네. 여전히 사고 방식은 네. 옛날에 그런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한 것도 저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죠. 이제 좀 바꿔야 되는구나. 네. 이제 와인도 좀 먹고
뭔가 좀 다른 식으로 해야 되겠다. 아, 이제 소주 그만 먹고 약간 이런 느낌.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너무 좀 가볍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책은 절대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의 책인지 그래도 한번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게 다 읽고 나면은 네. 이게 약간 불편해요, 느낌이. 불편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불편한 책들을 오히려 좋아해요. 이게 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중산층과 상류층, 뭐 하류층 이런 걸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계기를 준다는 자체가 네. 되게 가벼울 수도 있지만 되게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돈이 많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네. 게 저만 느꼈던 게 아니라 네. 이 저자도 충분히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네. 그런 거를 컨설팅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분이 컨설턴트인데 네. 뭐 독일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나 보니까 다르더라.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시면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약간 그 품위 있게 사는 방법, 약간 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들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지고 있다. 네.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비록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는 없지만 돈 말고도 이런 아비투스, 좋은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어야 진짜 네.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계속 책에서 나오는 게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이 나와서 그냥 단어를 이제 좀 쓰겠습니다. 그냥 상류층들의 아비투스를 내가 닮아서 계속 따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못 넘어간다는 거.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아비투스가 되게 중요하다. 이 계급 이동의 열쇠라는 거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네, 이게 또 아비투스라는 게 특정 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비투스가 과연 어떤가 또 이걸 또 읽으면서 내가 굳이 상류층으로 가려고 이런 거를 지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또 이왕이면 품위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기품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아비투스라는 게 어찌 보면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성격, 성향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상류층들은 어떻게 쓰고 있고 중산층, 하류층들은 어떻게 쓰는지 이게 이제 다르더라라는 거를 이제 책에서 이제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내가 좀 자수성가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저희 채널들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이게 좀 막막할 때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다음 단계의 사람들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내 몸에 빠르게 이제 흡수하고 인식하시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단계로 간다. 이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 결과 어떤 같은 경제적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상류층에 가까운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 결국엔 더 많은 부와 지위를 차지했다라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상류층의 뭐 아비투스 이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뭐 단순한 어떤 자기개발 서적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뭐 다양한 분야를 좀 다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이게 무슨 재테크 서적인지 뭐 교양 서적인지 인문 서적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간에 관한 거라서 네. 다 걸쳐져 있는데 네. 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거는 철저히 투자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이게 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게 되니까 많은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읽으면서 저도 이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투자 마인드로 이 책을 보니까 투자적으로 되게 이런 거 좀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좋게 얘기하면 좋은 책인 거죠. 네. 이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저자가 이제 독일 여성분이신데 컨설턴트로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네. 엑설런스 그리고 에티튜드 같은 책들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검증된 저자분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아비투스라는 거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총 7가지죠. 네. 7가지를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심리자본입니다. 심리자본. 네. 심리자본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네. 이 사람은 약간 좀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이게 좀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 똥팽이. 회사에도 저희 회사에서도 저 임원분은 정말 그릇이 크다. 또 저 임원분은 그릇이 진짜 작은데 어떻게 임원을 하고 있지? 그렇죠. 막 그런 분 아마 아실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릇이 크고 네. 급이 다른 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심리자본이라는 거는 뭐 그런 말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키우라는 겁니까? 아니면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거를 판별하냐면 네. 회복 탄력성인데요. 막 자기가 화났을 때 네. 그리고 자기 막 되게 막 불안할 때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임원분은 실적이 안 좋을 때 네. 우리는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가 안 좋은지 한번 잘 생각해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데 네. 그 심리 자본 똥팽이. 아비투스가 작은데 그 임원분은 왜 우리가 못했는지 계속 닥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닥달하고 뭔가 희생양을 찾고 네. 네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맞습니다. 이걸 네. 막 따지죠. 네. 네. 되게 잘하시네요. 그럼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죠. 네. 그런 분들 걸리면 진짜 힘듭니다. 네.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결제를 잘 안 해주세요. 결제를 잘 안 하고 야, 확실한 거지. 네. 믿을 수 있어. 이거 확실해. 뭐 김 부장 정확한 네. 거지. 네. 믿고 간다. 이렇게 항상 그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네 그럴 줄 알았다. 맞아요. 이런 거 시전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냥 소위 말하는 그 그릇의 크기. 네. 근데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엄청 어찌 보면. 중요하죠. 이게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 힘든 일을 빠르게 극복하는 게 어찌 보면 상류층의 그 심리자본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취업 준비할 때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면접을 보고 면접을 봤는데 딱 인사 담당자가 벌써 저를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냥 면접 표정으로. 보는 와중에. 네. 표정이 이미 너는 떨어졌다. 아. 근데 그래서 2호선을 타고 이렇게 다른 네. 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네. 근데 그때 2호선 대낮에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때 되게 저 한강물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그래도 나는 뭔가 해낼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게 회복 탄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면접이 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부모님이 약간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는데 네.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경쟁사에서 네. 불을 질렀던 거예요. 야, 근데 그게 범죄네, 되게 범죄.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 회사가 다 타버리고 네. 공장이 다 타버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거기서 막 아버지가 술을 마시거나 그렇죠. 뭐 회사를 접거나 했으면 그 네. 모습을 제가 봤더라면 아마 저도 금방 포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은 이게 부모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좀 전달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 심리적으로 이제 회복 탄력을 빨리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반대로 아이가 뭐 다쳤을 때 뭐 등산 얘기도 잠깐 뭐 나오는데 등산하다가 애가 뭐 넘어지거나 하면은 막 가가지고 안 다쳤어 하면서 막 호들갑을 막 하면은 네. 애가 다치는 거는 이제 큰 일이구나라고 네. 막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오히려 약간 좀 쿨하게 멀리서 일어나서 가자 네. 하면은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냥 그만큼 인간의 어떤 심리 중에서 좋을 때 말고 뭔가 위기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얼마나 좀 빠르게 극복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심리 자본이다. 맞아요. 이 말인 거잖아요. 네, 제가 한 번은 호주 여행을 갔는데 그 어떤 한 2살 정도 되는 아기가 네. 해변가에서 네. 막 모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계속 쳐다봤죠. 네. 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아빠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네. 근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모래를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는 모래를 삼키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입에서 놀다 뱉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이 역시 뭔가 이런 거를 호드갑하는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반대인 부모를 여유로운 동행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헬리콥터 부모가 아니라 네. 여유로운 동행자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때 그 아빠만 있고 엄마는 없었나요? 엄마는 없었죠. 아마 엄마가 있었으면 등짝을 때렸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애가 모래를 먹고 있으면 보통은 말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배탈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게 농담이었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모님의 그 영향을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게 네. 내가 가장 신뢰를 주는 게 우리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는데 막 계속 포기해요. 그리고 막 뭘 하면 막 계속 안 된다고 부정해. 그리고 뭐 내가 조금 뭘 해보려고 해도 야 네가 뭘 한다고 해 하지 마 안 될 거야라고 막 계속 그렇게 막 부정적인 거를 인식을 쌓아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크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 아이가 이제 9살이 돼가지고 네. 한 작년부터 작년은 더 됐죠. 한 2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이제 애가 조금 뭔가 이제 알 때부터는 계속 제가 그 임대차 계약할 때 네. 아니면 이제 뭐 상가나 집이 공실이 될 때 뭐 계약이 끝날 때 항상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이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집에 뭐 대출이 얼마가 있고 뭐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해줘요. 네. 그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돈을 받지? 그냥 빌려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돼. 왜 그냥 빌려줘? 그냥 어차피 안 쓰잖아. 막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꼭 돈을 받아야 돼. 그리고 돈도 받을 때 보증금이라는 걸 받아야 돼. 그러면 보증금을 왜 받아?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는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해가지고 보증금 받았어? 뭐 나한테 거꾸로 막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빌려주고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비용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 이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할 테니까 자기한테 하나 빌려달라고. 이러다 나중에 트럼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짜로는 안 된다. 사업 계획서 가져와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만들어서 하나 아이템 좋은 거 잡아오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은 자녀 교육 방식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아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부모님들이 본인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노출시켜주고 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아이한테도 되게 좋은 그런 아비투스를 갖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자꾸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난감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돼라고 하면은 카드로 사면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네. 이 카드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 그럼 우리가 한번 돈을 벌어보자라고 해서 뭘 팔아볼까 하다가 얘가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네. 그림을 그린 다음에 5장을 그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리 한번 밖에 가서 팔아보자. 네. 너가 가격을 써 하니까 100만 원을 딱 쓰더니 X자 치고 네. 화살표 하더니 15만 원 쓰더라고요. 15만 원. 마트에서 본 게 있어요. 할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할인 엄청 하니까 무지 싼 거다. 할인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팔았는데 나름 전략을 썼네요. 네, 아파트 상가 앞에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 팔았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아무도 안 사죠. 15만 원이니까. 네. 그래서 한 2시간쯤 지났나? 그러니까 힘드니까 네. 우리 이거 X자하고 1,000원으로 바꿔보자 하니까 네. 좋대요. 1,000원으로 바꾸니까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이 그림 사세요.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뭐 이거는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네. 고맙게도 네 분이 사주셨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하나는 네. 제 아이가 아까웠는지 그건 자기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알고부터는 네. 막 그냥 자기가 진짜 막 충동적으로 사달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엄마가 네. 일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소중하게 써야겠구나 이런 인식이 딱 머릿속에 잡힌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말로 한다고 해서 잘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번 기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서 한 2-3시간 이상 걸리셨을 텐데. 네. 되게 쪽팔렸어요. 그리고 1,000원까지 깎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아이가 15만 원을 고집하지 않던가요? 안 자기 하더라고요. 그 화백의 그 가치가 있는데 본인의 가치를 1,000원까지 낮출 때 역시 괜찮아요? 네, 바로 그냥 힘든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자. 1,000원도 괜찮다. 그 4,000원 뭐 어디다 쓰셨습니까? 자기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못 쓰고 있어요. 이거는 못 쓰는 돈이죠.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마 기념품처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상류층, 뭐 중산층, 뭐 하류층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상류층들의 심리 자본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좀 사고 방식을 좀 바꾸면서 그 사람들 좀 따라갈 텐데 상류층들의 심리 자본은 뭔가요? 일단 긴장한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네. 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근데 뭐 이것도 모두가 맞는 그런 것 건 같아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 네. 아무래도 이 부자들은 여유로움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중개, 네. 저희가 이제 중개 법인이 있으니까 중개 쪽에 이제 어떤 부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네, 어마어마한 부자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실 때 이미 네. 느껴집니다. 이 돈이 막 되게 많으신 분들은 네. 외모가 네. 뭐 그거 있잖아요. 맨날 뭐 자동차 매장에 뭐 되게 뭐 추레하게 입고 오셨는데 뭐 딜러가 좀 약간 무시했더니 그냥 거기서 현금으로 사버리더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조금 좀 애매하다고 생각한 게 네. 진짜 부자분들은 네.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똑같은 약간 추레하심이 있는데 네. 약간 포스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맞습니다. 오시자마자 네. 돈이 많다. 상당히 많구나. 뭔가 그 저는 치타 저 사람은 약간 그 숫사자 같은 느낌? 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유로움이 되게 다르더라고. 네, 그 부자들의 네. 그 어떤 표정, 네. 그 어떤 평정심 네. 이런 게 네. 되게 누적됐기 때문에 네. 그게 이미 얼굴에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뭔가 그 확실히 평정심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없으면 네, 평정심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쉽게 좀 감정적이 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는 것 같은 게 이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네, 사실 이게 조금 기분이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좀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네. 증언하시는 걸 보면은 네. 부자 동네나 뭐 이런 데 배달할 때 뭐 조금 더 인사도 좀 더 잘해 주시고 조금 더 이게 좀 여유롭게 하는데 네. 뭐 상대적으로 좀 그런 동네 가면은 뭐 5분 늦으면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맞아요. 이런 분들도 많고 해서 네, 그 인터뷰 봤어요. 뭔가 좀 그 감정적으로 좀 많이 평정심이 좀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더 글로리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음. 예솔이 아빠는 되게 뭔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죠. 그 전재준이라는 그 남자는 네. 막 그냥 막 욕하고 지르죠. 막 그냥 막 그런데 그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그, 품격이 있고 누가 품격이 그 없고를. 아비투스. 네. 그런 것이 약간 좀 그 상류층의 아비투스다. 네. 거기다 저는 여기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결국에 성공한다는 마인드를 네.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이게 되게 그 상류층들의 교육관이자 뭔가 그 철학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되는 아이들하고 넌 안 돼. 네가 해봤자 뭐가 돼. 라고 막 계속 하류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좀 듣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갈라지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자신감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성공의 어떤 그 심리 자본에서 하류층과 상류층이 상대적으로 성공을 하고 중산층들이 오히려 좀 그런 게 없대요. 그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네, 맞아요. 이 책에 나오는데 그 하류층의 어떤 아이들은 더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그 절박함이 있고 상류층의 아이들은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인정받아야겠다는 또 네. 욕망이 있는데 네. 중산층은 그런 게 별로 없고 맞아요. 그냥- 이미 지금 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학교 공부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인드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좀 아이들한테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조금 좀 갈망을 좀 만드는 그런 필요가 좀 있다고도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를 했죠. 네, 책에서. 여기서 300만 유로니까 36억 정도인데 네. 36억 이상인 사람을 부자라고 했을 때 네, 돈이 한 그 정도 있으면 네, 88%가 30분 이상 독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인 거죠. 대부분의 부자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독서 광이고
빌 뭐 게이츠도, 빌 게이츠도 뭐 휴가 때 그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휴가 때 경비행기를 타고 네. 어디 무슨 호수에 있는 별장 같은데 네. 책을 한 2-30권을 가지고 가서 네. 책을 보는 거가 휴가더라고요. 아, 네. 계속 책을 보면서 그렇게 그래서 보내는. 그 워렌 버핏과 그 네. 빌 게이츠의 인상을 보면은 되게 네. 웃는 인상이에요. 네. 그리고 뭔가 쫓기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네. 이 독서라는 것이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기 때문에 어떤 압박이 와도 그 공간에서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키워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조금 그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자들은 어떤 본인의 어떤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네. 거를 이제 심리자본에서 나오는데 이 하류층인 분들은 우연으로 인한 성공 맞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뭔가 노력 없는 어떤 대가 네. 아니면 부자 애인을 바란다. 그냥 남이 뭔가 성공을 한 사람이 그냥 운 좋게 나를 그냥 성공시켜 줬으면 하는 뭐 이런 행운을 바란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후원도 네. 바라고 네. 그래서 오히려 하류층일수록 네. 로또를 더 많이 산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로또 맛집 중에 네. 잠실이 있는데 잠실 맛집. 네, 제가 거기를 처음에 봤을 때는 네. 그 무슨 버스 줄인 줄 알았어요. 네. 어디 멀리 가는 버스 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로또 줄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매일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로또를 사나 이게 너무 좀 공감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상류층이시네요. 아니 근데 그게 이해도 되는 게 네. 왜냐면은 그 1,000원을 가지고 다른 거를 하는 거 대비 이게 거의 유일한 어찌 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길이기 때문에 뭐 800만 분의 1이지만 네. 제로는 아니지 않느냐. 아, 그리고 또 그게 주는 행복도 있잖아요. 있죠.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네. 번호가 4개가 연속으로 당첨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번호 4개가 연속으로 당첨된 그때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645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그 군대에서 1등 당첨된 그 로또 1등 당첨된 그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요. 네. 그래서 저 북한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생기는 에피소드 뭐 그런 영화인데 네. 제가 그 4개 연속 당첨되니까 네. 그 손이 떨려가지고 저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모든 그 당직 사관부터 다 와가지고 자 5번째를 보는데 그러니까 3번째 때 소리를 질렀어요. 정확하게. 3번째 때 소리를 지르고 4번째가 맞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막 다 축제, 페스티벌. 5번째, 6번째가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만 6천 얼마가 당첨돼가지고 세금 20%인가 30% 떼고 4만 원이니까 3만 얼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는 뭐 제가 뭐 부자 되겠다는 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로또 사고 막 그랬었는데 부자분들 중에는 로또 사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난할수록 여론에 많이 끌려다닌다고 해요. 네. 저는 뉴스를 아예 안 보거든요. 뉴스는 약간 좀 뭔가 한 편만 보여주고 뭔가 그 실제가 아니라 기자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보고 근데 또 반대로 막 여론에 진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를 계속 휩쓸려 다니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낮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뉴스를 안 보면은 정보 자체에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그냥 제 맘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그냥 이런 류의 뉴스도 보고 저런 류의 뉴스도 보고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뉴스를 보긴 보는데 그 기자의 해석 부분을 안 봅니다. 그냥 숫자만. 뭐 공급량이 늘었다, 뭐 줄었다, 뭐 분양이 뭐 됐다 안 됐다. 사실 뉴스는 어쩔 수 없이 기자의 아까 말한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도 완전히 반대로 쓰는 기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정도만 보는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상류층들은 좀 여론을 좀 멀리하고 나의 어떤 판단을 믿고 내 주변의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이나 지인들의 판단을 좀 믿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저 그냥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여론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맹신? 방향을 좀 정해버리면 거기에 따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겠죠. 네. 그리고 네.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가난할수록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해요. 이게 조금 저도 좀 그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강남역 가보니까 네. 통 넓은 바지를 많이 입더라고요. 요즘에 그 예전에 네. 저희가 같은 세대니까 배드보이? 그 옛날에 앞정 받고 그랬잖아요. 앞정 받아가지고 약간 힙합 느낌으로 네. 그때 뭐 잠뱅인가 뭐 하여간 뭐 바지 막 엄청 크게 입고 네.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이 약간 좀 다시 그런 네. 류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통 넓은 바지 한번 사볼까 해서 네. 갔는데 어쨌든 못 사고 돌아왔어요. 안 어울려서. 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딱 읽었는데 네. 안 사길 잘했다. 그래서 그래서 부자일수록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패션계에서 한번 트렌드를 한번 선도하시려고? 네, 그래서 뭔가 아무튼 만들어야지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부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명품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 보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네. 뭐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이 똑같은 그런 디자인의 류 네.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리고 막 맨날 바뀌는 트렌드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좀 입을 옷이 없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전에 입던 쫄바지 같은 거 초슬림핏 이런 거 지금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입어라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그냥 입던 거 입는 게. 그냥 입던 거 입어라. 네. 아무도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요. 네, 저도 되게 뭔가 좀 뺨 맞는 기분이었는데 네. 현재 자리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도전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요. 이거는 직장인들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 네. 특히 뭐 대기업이라든지 네.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 만족은 못해요. 네. 근데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옛날에 삶이 어려웠는데 잘 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고 오히려 중산층이 뭔가 상류층으로 가기가 네. 현대 자리의 그런 만족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보면 중산층들이 오히려 너무 그냥 가만히 있고 네. 뭔가 의욕이 좀 없고 의지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책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바꾸고 싶긴 하지만 엄청나게 바꿔야 될 정도로 막 힘든 건 아니니까 네. 뭐 약간 하층에 있는 분들은 진짜 지금 막 죽겠으니까 뭐 이거를 막 바꾸고 싶어 막 이런 거지만 또 그게 아니어서 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중산층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각오와 의지 가지고는 아비투스가 바뀌지 않는다. 또 이런 또 역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화자본이 있어요. 네. 문화자본은 어떤 가치관, 취향 그리고 어떤 관심 네. 그런 건데 문화와 교양의 기회는 불평등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그런 걸 좋아하면은 네. 그렇게 배울 수 있잖아요. 네. 뭐 부모님이 뭐 오페라를 즐긴다든지 그럼 따라서 배울 수 있을 기회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으면은 뭐 그런 걸 전혀 즐길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즐길 기회가 없긴 했는데 제가 또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네. 미국 여행을 갔을 때 네. 박물관에 한번 갔어요. 네. 근데 어떤 소파도 아니고 침대도 아닌 되게 옛날 가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마 그냥 일방적으로 그 가이드가 네. 그냥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뭐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럴 텐데 미국은 어린 학생들 앉혀놓고 네. 이거는 뭘 할 때 쓰는 소파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서로 질문하면서 이거는 뭐 밥 먹을 때 뭐 이거는 뭐 TV 볼 때 막 이렇게 막 서로 질문을 하는데 네. 선생님은 자기가 직접 그 의자에 이렇게 눕는 신용을 하면서 이거는 뭐 밥 먹고 쉴 때 쓰는 의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교육 자체가 벌써 다른 거죠. 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느끼는 한국의 교육과 그리고 또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미국의 교육은 아예 그냥 출발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진짜 이 문화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뭐 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든 내 스스로 그런 문화가 있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접근성이 낮으면 아예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아예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구수하게 생기신 회사 선배분이 계셨습니다. 네. 정말 구수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취향이 클래식만 들으세요. 네. 진짜 클래식 베토벤 막 모차르트만 들으시는 거예요. 완전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토목 현장이니까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옆에 클래식을 트시는 거예요. 그 막 덜컹덜컹하는 데에서. 네.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다른 거 아예 안 듣고 그것만. 그러면서 뭐 화가 날 때 듣는 클래식, 기분 좋을 때 듣는 클래식, 술 먹을 때 듣는 클래식 다 있으시더라고요. 콘서트나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저도 하루층이어서 그 공연이 있으면 뮤지컬? 네. 뮤지컬? 네. 뮤지컬 아닌데? 아니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케스트라. 그래요. 연주회. 네, 연주회. 연주회. 네, 연주회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연주회가 있으면은 뭐 그런 데를 막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어릴 때 접해보질 못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어도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누가 표를 줘도 쉽사리 못 가겠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그런 거 좀 많이 가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요새 많이 가는데요. 네. 그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네. 얼마 안 돼서 한번 시드니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시드니 출발하기 전에 네. 오페라 하우스 거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뭘 예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드니 거기는 밖에서 사진 찍는 곳이지 네. 거기 들어갈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아내한테 뭔가 약간 지적임을 좀 느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가서 거의 다 졸다 나왔습니다. 네, 잘 봤다고 했지만 네. 사실은 여보 네. 그때 사실 다 졸았어라고 말해주고 싶고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전시 같은 건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데를 다니니까 네. 좀 뭔가 내가 좀 상류층으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이랑 또 같이 가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아이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느낌을 또 받겠죠? 네, 아이는 빨리 가자고 하는데 처음엔 그랬는데 좀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자기가 집에 와서 자기가 봤던 것들을 그리더라고요. 좀 쉬운 것들은.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자녀 있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테고 이제 아이 계획 있는 분들도 보실 테니까 내가 뭐 조금 싫더라도 이런 상류층의 좀 아비투스를 내가 좀 즐길 수 있다면 뭐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부러라도 좀 하는 게 좋다. 그런 거를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류층들은 뭐 먹는 것도 뭐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중시한다라고 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뭐 신흥 부자들은 좀 미숙한 사치를 한다.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네. 그 브랜드명을 명시했거든요. 네. 프라다와 샤넬 대신 네. 유기농 음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아이 입학식에 갔는데 네. 어머니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다 몽클레어를 다 입고 네. 있더라고요. 다 여기 흰색 딱지가 다 있더라고요. 강남 사시니까. 네. 그거 보고 네. 약간 좀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음.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왜 한국 부모들은 다 저거를 입고 있어야 하지? 하면서 좀 약간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희 회사 부장님들 네. 죄송합니다만 네. 그 절반이 이 페라가모 벨트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되게 이렇게 딱 배도 나왔는데 네. 이렇게 벨트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 네. 계신데 네. 왠지 좀 약간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왜 저렇게 로고 큰 거를 보여주고 있지? 네. 이 책에서 보니까 네. 약간 이게 미숙한 사치가 아닌가? 그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입을 수도 있지만 네. 보여주기 위한 게 그렇죠.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뭔가 중산층의 마인드는 네. 뭔가 내가 만회해야 될 것들이 많고 네. 그리고 예전의 계층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그런 상류층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꼭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특히 우리나라의 좀 문화가 또 약간 좀 그 일반화를 좀 잘하고 네. 그리고 약간 효율성을 따지는 나라다 보니까 그 돈이면 이거 사야 돼. 그리고 그 돈으로 이거 살 거면 요번에 나온 요 상품 사야 돼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리고 뭐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문화도 또 많잖아요. 그래서 네. 카페나 뭐 어디 막 이런 데 막 물어보면 요번에 몽클레어 나온 거 그거 입고 입학식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입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입고 가야 또 왠지 또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안 입으면 왠지 또 저 사람들이 날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서로 총을 막 쏘고 있는 거죠. 안 보이는 총을 막 총격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 부장님들도 네. 사실 그게 뭐 돈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부장이면 이걸 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일반화. 저 이번에 부장 승진했는데 벨트 뭘로 해야 되죠? 그럼 페라가모는 사셔야지 됩니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나름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래서 이게 신흥 부자가 되면은 미숙한 사치로 좀 명품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저도 돈을 벌 때, 저도 지금 이제 참여를 하지만
돈을 이제 막 벌어 보니까 사게 됩니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사셨어요? 저는 별로 안 샀던 것 같아요. 이미 상류층이셨군요. 마음은 상류층. 저는 이제 하층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샀는데 사고 나면은 허망해지더라고요. 허망하죠. 허망하고 결국 소비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돈이 아닌 다른 걸로 이제 뭔가 목표도 찾고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상류층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로고가 없는 브랜드를 입는다고.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거 로고 없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고 막 구찌 막 이런 거 막 심하게 박혀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군요. 요새 막 구찌 막 뱀 그려져 있잖아요. 네. 좀 뱀만 봐도 되게 막 섬뜩섬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거. 그리고 또 핸드폰이 없는 휴가. 핸드폰 없는 휴가. 네, 또 페이스북 계정도 잘 없다 그래요. 네. 그리고 냉장고에는 가공식품이 없다고 합니다. 먹는 거를 되게 이 저자분이 먹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네, 먹는 것도 되게 이 좋은 걸 먹어야 네. 그게 이 나의 아비투스로 뿜어져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서양 사회, 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비만율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영화도 물론 영화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저소득층 뭐 그런 영화들 보면은 다 이제 막 뚱뚱하고 막 맞아요. 이런데 네. 그 뭐 백인 상류층 네. 이런 데들은 뭐 뚱뚱한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먹을 다 거 되게 날씬하고. 관리 많이 하고. 네,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도곡동 쪽에서 이제 그 회사가 있을 때 네. 거기에 그 아티제가 있었습니다. 네. 아티제에 그 테라스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사시니까 네. 타워팰리스 쪽이니까 네. 그 아티제 테라스에 이제 가끔 가서 이제 뭐 커피를 먹든지 뭘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 한 10시 반? 11시 정도 됐는데 나이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 두 분이셨어요. 그냥 친구분인지 사업적으로 만나신지 모르겠는데 남자 아저씨 둘이서 샐러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샐러드 2개를. 그래서 야 이게 상류층이구나. 이게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남자들이 샐러드 먹기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은 그러고 안 먹거든요. 저는 뭐 피자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먹었을 것 같은데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12시 전에는 샐러드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 좀 생각을 좀 했었던 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세 번째 자본은 이제 지식 자본입니다. 네. 요거는 조금 그 뭐랄까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좀 시대가 막 급변하고 있으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학위나 자격증 뭐 이런 거죠. 네. 뭐 졸업장, 네. 뭐 수료증, 어떤 학위 같은 거를 말하는데 네. 대학은 나오는 게 필수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대학 나오는 게 과연 필수인가? 그냥 진짜 어정쩡한 대학 나올 바에는 차라리 좀 더 괜찮은 네. 뭐 중소기업 일찍 취직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자는 대학 나오는 게 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대학을 또 좋은 대학 가는 게 네. 잠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아마 그 가려면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치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교육 잘 안 시키시죠? 네,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보내도 된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사교육 안 시키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날로 먹으시려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사교육 안 시켰는데 네. 어떤 결과가 뭐 생각만큼 안 좋았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빨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할 것 같아요. 갑자기 공인중개사. 본인에 있는 수많은 자산들을 관리하라. 이것만 하면 된다. 그 마인드신가요? 네, 뭔가 자격증을 네. 따게 한 다음에 뭔가 이 스텝을 좀 하나씩 밟게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괜찮은 거죠. 사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밀어주면 되는 거지. 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는 거는 저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것도 이제 좀 사교육을 조금 시키다가 요즘에 안 시키는 게 아침 7시에 막 애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울면서 푸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끊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신에 좀 제가 잘하고 네.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게 애한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같은 어린이일 때는 네. 나중에 공부할 때가 오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래도 좀 학위나 학력이 좀 높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그리고 상류층들은 그걸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를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저자는 초보자의 오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네. 이 진짜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집 한 채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이처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 회사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채 샀는데
엄청 전문가인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말 들어야지. 네. 내 말 내가 이거 알고 산 거야. 오를 줄 알고 산 거야. 막 그러지만 네. 지금은 또 쏙 들어갔죠. 네. 그래서 뭔가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런 걸 인해서 잘난 체하거나 우쭐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학력의 어떤 중요성은 뭐 한국 버전으로 보면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네. 어린이들 세대에서는 앞으로는 좀 뭐 물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될수록 그 고학력자들이 또 필요한 분야는 또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떤 지금같이 뭐 대학교 진학률 80% 뭐 이런 것들은 좀 조금은 좀 줄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이 부분은 그 독일 버전이라는 거를 좀 뭐 감안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어찌됐든 꼭 자격증을 떠나서 그 내가 다양한 분야의 좀 지식이나 이런 거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누구를 안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 능력이 있어도 네. 하지 않는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네. 그림을 그릴 수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노력해서 발전시키고 하려는 의지도 있어야지만 맞아요. 그게 발현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